안녕하세요. 스와트모션 대표 서동욱입니다. 오늘은 그 GSI의 칼라파트 겸 탄속 조절기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고된 지는 굉장히 좀 됐는데요, 시간이. 이 리뷰를 인제서야 만들게 됐습니다. 상황상 좀 바빠서 만들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테스트할 게 있어서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 일단 이 제품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 왜 국내에 칼라파트라는 거 아시죠? 칼라파트는 이제 전동 소총 같은 경우나 또는 가스식 소총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플라스틱 주황색이라든가 뭐 상황에 따라서 뭐 메탈에 아노다이징 된 그런 제품일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여튼 실총과 다르다는 파트가 칼라파트입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아실 거고요. 칼라파트는 국내 규정에 맞추는 건데, 문제는 국내 규정에 맞춰야 되는 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파워 제한 장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워를 낮춰야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사실 그런 파워를 쓰질 않습니다. 쓰질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요청하는 파워가 그거기 때문에 벌써 수십 년째 개정이 되고 있지 않아서 법이 문제가 많은 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법이라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국내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칼라파트 외에 파워 제한 장치라는 것도 필요한데요. 파워를 줄일 수 있는 장치가. 근데 문제는 실제로 그 필드에서 게임 뛰거나 할 때는 그 탄속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서로 뭐 주고받을 수도 없는 거리기 때문에. 또 한 가지가 파워브레이크 자체가 장착된 상태에서 발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총의 고장을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현실과 이상의 차이라고 보면 되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현실과 이상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현실과 잘못된 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칼라파트는 솔직히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위압감을 줄 수도 있고 실물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뭐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지만, 파워 브레이크 문제 또는 파워 제한 장치 문제는, 탄속이 너무 낮은 문제는요, 같은 얘기죠. 이거는 사실 실제 그 에어소프트 게임 자체를 뛸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나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런 거에 대해서 변화는 감지할 수가 없고요.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그런 분들도 없어서, 뭐 국회의원분들 중에 누군가 해야 되는 건데, 입법자니까요. 근데 아무도 나서질 않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문제는 필드 상황에 갔을 때 또는 뭐 집에서 보관할 때요, 파워 제한 장치를 넣었다 뺐다 또는 붙였다 뗐다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칼라파트 겸 파워 제한 장치가 나온 겁니다. 기존에는 칼라파트만 있는 것들이 있었겠지만 이거는 파워 제한 장치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색상은 두 가지가 있고요. 보시면 빨간 색깔하고 파란 색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름이 굉장히 뭐 예쁜데, 캡틴 블루, 아이언 레드, 뭐 이거 제조사에서 만들어 붙인 것 같은데요. 왜 아이언 레드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캡틴 블루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그 탄속은요, 조절이 600피트 제품, 600피트 퍼 세크 제품까지도 감속이 가능하고요. 탄속 조절률은 100에서 0%까지입니다. 그러니까 0%라는 발사가 안 되는 거죠. 탄속을 아예 발사가 안 되도록, 발사가 안 된다는 얘기는요, 결과적으로 탄이 막혀요. 탄이 막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0이라는 건 그냥 껴놓은 상태로 바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끼고서 그냥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게 이제 조절이 가능한데요.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 조절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징을 같이 좀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간색하고 파란 색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조사에서 얘기한 아이언 레드, 그 다음에 캡틴 아메리카 블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조사에서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을 만든 이유는 그 팀을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총은 파란 색깔로 소형기를 하고요. 반대쪽은 빨간 색깔로 해서 총구만 봐도 팀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 재밌는 아이디어 같아요. 꿈보다 해명인지 아니면 예, 정말 그런 목적을 갖고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물어봤기 때문에. 이 또 유튜브 보시면 또 제조사 관계자분이 또 전화하실 수도 있겠죠.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럴 수 있겠지만 분명히 상세 설명이 그렇게 돼 있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상황에서 좀 답답한 상황이 칼라파트는 인정할 수가 있는데 파워 제한 장치가 문제라 그랬죠. 파워 제한 장치 붙였다 뗐다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얘를 장착하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절이 가능한 그 과정과 그러니까 조절하는 방법과 그다음 장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품은 아까 빨간색 파란 색깔이 있지만 중요한 건 14mm 영나사와 정나사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는 건 다 영나사만 판매할 겁니다. 정나사는 일부 그 스나이퍼건에만 사용이 되는, 주로 스나이퍼건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나 또는 일부 극소수 전동 소총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나사 방식이고요. 영나사 방식이면 잠기는 방향, 즉 우리가 보통 시계 방향이라 그러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잠기는 방식이 정나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반시계로 돌리면 잠기면 영나사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계신, 고객님이 갖고 계신 총의 소염기를 돌려보시면 압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제 거는 자, 보세요. 원래 이 방향이 풀리는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이니까. 근데 보시면 돌리면 빠집니다. 시계 방향에 돌리면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영나사예요. 마루이 전동건은 거의가 영나사가라고 보면 됩니다. 일부 정나사도 있지만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나사를 소형기를 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판매한 건 다 정나사가 아닌 영나사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나사는 판매 안 하고 있으니까 정나사 방식이라면 확인해 보셔가지고 조이는 방향으로 했는데 풀린다 그러면, 즉 시계 방향으로 했는데 풀린다 그러면 영나사고요. 그게 아니면 정나사니까 정나사인 경우는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영나사만 구매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조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기 전에 우선 2mm 육각 드라이버, 이런 육각 드라이버 2mm짜리 쓰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기역자로 꺾인 이런 드라이버, 드라이버가 아니라 드라이버라 그러면 좀 이상해요. 맞네요. 육각 드라이버, 그런 육각 드라이버 쓰셔도 됩니다. 요걸 이용해서 여기 보면 번데기 나사가 있습니다. 번데기 나사. 요 번데기 나사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우선 초기에 출시됐을 땐 풀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안쪽에 나사 탭을 보셨을 때 나사 탭 안쪽에 번데기 나사가 튀어 올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장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영나사니까 보세요. 영나사니까 이 푸는 방향이잖아요. 이거 반시계니까. 근데 푸는 방향으로 돌려야 이게 잠겨집니다. 보이시죠? 보이죠? 이렇게. 네, 이렇게 조입니다. 자, 조인 다음에 적당히 조여서 조인 다음에 밑에 다시 2mm 나사, 2mm 육각 드라이버 렌치를 이용해서, 드라이버나 렌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네, 칼라파트이기 때문에 제거가 쉽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탄속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탄속을 조절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얘를 장착시킨 상태에서요. 칼라파트를 얘를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앞으로 빠져나오면 여기 안쪽에 구멍을 보시면 오링이 넓어집니다. 이렇게 넓어져요. 넓어지니까 그냥 뻥 뚫린 상태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 이거보다 뭐 덮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상태에서 육각 너트를 앞쪽으로 최대한 돌려서 스패너, 26mm 스패너 같은 걸로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또는 그냥 쓰시려면, 필드에서 그냥 쓰시려면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손으로만 조여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시면 탄속 제한 없이 그냥 감속률 제로, 감속률 전혀 없는 상태로 게임에서 쓸 수 있습니다. 쓰시다가 탄속을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육각 너트를 맨 뒤로 풀으신 다음에 앞에 소염기를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서 조이시면 되고요.
조이는 정도에 따라서 감속률이 바뀝니다. 이제 100에서부터 80, 90, 80, 70, 60 뭐 숫자가 적혀 있는 거 아니에요. 감으로 보셔야 돼요. 앞에 총구 안쪽에 고무 박킹,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용어가 패킹, 고무 패킹이 있는데 고무 패킹이 조여지는 정도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여지는 정도를 보시고 조이신 다음에 다시 육각 너트를 앞으로 밀어서 조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파워 브레이크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파워 브레이크도 풀리면 안 되니까요. 안전하게 만약에 파워 브레이크로서만의 역할을 쓰겠다 그러면 요걸 26mm 스패너로 또는 바이스로 이 육각 너트를 꽉 조여주시면 이게 손으로 풀 수가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예. 이 상태는 이제 파워 제한 상태가 되겠죠. 안전한 그 사용을 위해서 파워 제한잔, 즉 파워 국내 규정인 0.2줄 미만으로 맞추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조이신 다음에 테스트를 하셔가지고 탄속 측정기로 측정을 하셔서 탄속이 0.2줄 미만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형기를 조이는 정도에 따라서, 즉 정나사 방향으로 소형기를 돌려서 조이는 방향의 힘에 따라서 또는 조이는 양에 따라서 탄속이 조절되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뭐 요 정도 돌렸으니까 두 바퀴 돌렸으니까 뭐 탄속이 뭐 0.2줄이 나오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돌리셔서 맞추셔야 되고요. 만약에 또 너무 조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탄이 발사가 안 됩니다. 0%기 때문에 발사가 안 되니까 야호 좋겠다 그렇겠지만 실제로 탄을 쏘게 되면 탄이 안에서 막힙니다. 예, 막히면서 오링이 망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테스트를 한 건데요. 이미 예, 이게 지금 테스트한 겁니다. 이렇게 비비탄이 쪼개집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일하고 있는데 무슨 부동산 경매를, 부동산 볼 시간도 없어요. 자,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0%로 맞춰놨는데요. 0으로 맞춰서 테스트 해봤는데 0으로 맞추니까 발사가 안 돼요. 그래서 비비탄이 이렇게 안쪽에서 깨지고 찌그러지고 이렇게 발사 안 되고 이 안에 껴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오링은 좀 손상을 입을 수 있겠죠. 근데 뭐 한두 번에 오링 손상을 입진 않는데요. 하여튼 아예 발사가 안 되고 이 안에 껴있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껴있을 경우는 그 칼라파트형 소형기를 빼셔가지고요. 그냥 톡톡톡 치시면 빠져나옵니다. 예. 안쪽에서 한 거라 뭐 크게 뭐 큰 상처를 입진 않아요. 이 소형기 자체는. 하여튼 제가 테스트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탄속을 0%가 아닌 뭐 20%로 줄인다든가 그 다음 30%로 줄인다든가 50%로 줄인다든가 그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시게 되면 이 안에 박킹이 계속 저항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상하네 이거. 그림이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닌데 양해해 주세요. 하여튼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돼. 그림이 이상한데 그냥 이해해 주세요. 저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요. 이 고무 박킹이 있는데요. 박킹 안으로 비비탄이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비비탄이 지나가면 지나갈 때 저항이 생겨서 감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킹이 계속 그 상태, 그러니까 0%면 아예 발사가 안 되니까 그렇다 치고요. 100%는 안 걸리니까 괜찮고요. 근데 0에서 100% 그 사이일 때는 어쨌든 지나가면서 박킹에 마찰이 걸립니다. 패킹에. 박킹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패킹에 마찰이 걸리기 때문에 패킹 자체가 계속 마모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탄속의 저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소모성 부속으로 부속을 현재까지는 팔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그 부속을 고무 패킹 부분을 팔지는 저도 장담을 못하니까 장담은 못해서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사용을 하신다. 끼고 속도를, 그러니까 탄속을 줄여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쓰신다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고무 패킹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드에 가기 전에 또는 보관하실 때 이럴 때는 최대한 조여서 거의 뭐 10% 20%대로 파워 브레이크 역할로 쏙 조여 놓고서 이동하시고 필드에 가서는 풀으셔서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신 다음에 다시 게임이 끝나면 다시 조여서 집으로 이동하시고 집에 보관하실 때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자체는 일반적인 칼라파트보다는요 확실히 그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라파트 역할도 하면서 플러스 파워 제한장치 역할도 하고요. 거기다가 파워를 내가 필요에 따라서 100으로 만들었다가 또는 빵으로 만들었다가 또는 20으로 만들었다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0에서 100% 사이에서 만약에 맞춰놓고 사용을 하신다면 실제로
사용하신다면 고무 패킹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고려하셔야 된다는 점. 사용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고무 패킹이 망가진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칼라파트 겸 파워 브레이크로서 굉장히 그 좋은 역할을 하고요. 파워 브레이크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거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장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편리하게 가변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그 VFC 제품 소음기 제품류 중에 M4형 세장형 소음기, 전용 세장형 소음기에 바로 끼울 수 있는 소음기가 있습니다. 원터치식 소음기가. 그 소음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별도의 그 원래 들어있던 소염기를 쓰지 않고 여기다 바로 끼울 수 있습니다. 요것도 장점입니다. 그래서 VFC의 원터치 소음기도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것도 장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래저래 뭐라고 한참 떠들었는데요. 테스트 해본 결과 100으로 풀어놓으면 전혀 뭐 걸림 없고요. 발사 잘 됩니다. 작동 잘 되고요. 탄속에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완전히 조이면 탄이 뻐개질 정도로 완벽하게 발사가 안 됩니다. 발사 자체가 안 됩니다. 0으로 만들면. 그 다음에 조금 풀어놓으면 한 뭐 이렇게 핑 날아가는 에어코킹 수준 정도가 됩니다. 테스트 해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GSI의 그 칼라파트 겸 탄속 조절기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14mm 영나사 방식만 가능합니다. 즉 영나사 방식은 푸실 때 시계 방향으로 하면 시계 방향이면 풀리는 것이 영나사입니다. 또는 조일 때는 반대로 반시계 방향일 때 조여지겠죠. 그런 방식에만 맞는 칼라파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지하시고 구매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총이 많으시면 여러 개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품 괜찮습니다. 재질은요 플라스틱 아니고요,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여태까지 재질을 얘기 안 했는데 알루미늄 합금이라 재질 자체는 반영구적이고요. 색깔도 제조사에서 캡틴 블루하고 아메리칸 레드 뭐 이렇게 얘기할 만큼 색깔은 좀 와인색과 그 다음에 파란색이면서 칙칙하지 않은 파란 색깔, 아주 깔끔하게 제작이 잘 됐습니다. 저도 이게 제품만을 봤을 때는, 제품 단품만을 봤을 때는 이거 좀 이상하다 이랬는데 막상 또 장착해보니까 굉장히 또 이쁘네요. 그래서 오늘은 칼라파트 겸 탄속 조절기에 대해서 봤습니다. 지금까지 그 스와트 모형 대표 서동욱이었고요. 구매나 문의는 저희 인터넷 쇼핑몰 네이버, 다음, 뭐 구글 아무 데서나 한글로 스와트 모형 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주소창에 또는 뭐 www.swatmodel.co.kr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네이버나 다음 뭐 이런 데서 그냥 한글로 스와트입니다. 시옷이 아니고 와트 모형으로 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급하게 작업을 하는 거라서 다른 일하고 겹칠까봐 얼렁얼렁 처리하느냐고 좀 말이 좀 빨랐을 수도 있고 말에 좀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요. 최대한 열심히 설명드리도록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